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다, 작은 엄마, 지영아. 네. 자느라고 못 받은 거니? 네, 저 지금 자고 네, 있는데.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에 일찍. 작은 엄마가 네가 보낸 문자 봤거든? 네.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니? 근데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시는 건 뭐예요?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받길래 성우나 너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와 전화 매너를 가지고 있니? 그래, 내가 얘기했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니네가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네가 판단한다며.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요, 집안에,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인연이 그냥? 인연이라니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요번에 막말과 그 폭언의 이유가 되었던 이재명 후보의 형님이신 이재선 후보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2013년도에 제가 정신보건법을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한 적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의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이 보호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의견만으로 보호 입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된다. 그럴 정도로 이것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일인데 이것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족의 동의 없이 이것을 진행했고 여기에 공무원들이 개입된 의혹이 있고 의사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의사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진료하지도 않고 문진하지도 않고 어떻게 소견서를 발급하게 됐는가. 더군다나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정신과 여기 의사 이름과 이걸 가져왔습니다만은 또 차병원 정신과 분당에 소재되어 있는 이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를 대면하고 문진하고 진료하지 않고 이런 것을 중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이 부분을 제출하게 됐는가. 그것이 과연 분당이 아니고 성남이 아니고 성남시장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가능했겠는가 하는 문제는 이거는 공정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밝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당이 또는 제가 어떻게 밝혀야 할 것인가를 조만간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위를 이용해서 누구를 강제로 입원하게 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개입됐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또 시장으로서의 교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환자의 법
법적 보호 의무자의 동의로 이번 조치가 필요한데 제1의 보호자인 부인이나 자식이나 그런 분들의 동의 없이 본인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70세가 넘는 노모께서 부호자 동의인 것처럼 해서 아들을 강제 입원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후보가 답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세한 그 성명은 제가 지금 배포해드린 그 내용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떨지 몰라서 그 공무원 7명, 8명의 진술서, 또 두 병원 원장들의 소견의 내용,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해드리거나 다음에 송부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검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도 관여가 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가 시켜서 했다, 그렇게 지금 TV 토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인의 보호 의무자가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본인과 가족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 다자간 토론을 누가 반대했는가. 저는 아직도 JTBC가 이 방송을 철회하는 일이 철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1,300만인의 그 대표를 뽑는 성명서 2개를 묶어놨는데 제가 따로 가져오는 걸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원내교섭 단체이자 유력한 후보인 저 김영환을 토론에 배제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도 그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참여시키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의당 또는 다른 후보까지 필요하다면 저는 다 참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늦게 출범을 해서 낮은 그런 인지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TV 토론을 통해서 1,300만 도민에게 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리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감정적으로 마치 이 토론을 없애버린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참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억울하고 더욱 답답한 일은 JTBC가 이것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이것이 마치 제가 지난 대선 때는 양자 구도를 하다가 지금은 3자, 4자 이걸 한다 이런 얘기와 제 선관위에 있는 여론조사를 평균까지 내가면서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JTBC가 다시 이 토론을 개최해야 된다,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선거에 나가 있는 후보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문제들은 제가 필요하면 밖에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상입니다. 2년이냐? 2년이라니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 다자간 토론을 누가 반대했는가. 저는 아직도 JTBC가 이 방송을 철회하는 일이 철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1,300만인의 대표를 뽑는 성명서 2개를 묶어놨는데 제가 따로 가져오는 걸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원내교섭단체이자 유력한 후보인 저 김영환을 토론에 배제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도 그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참여시키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의당 또는 다른 후보까지 필요하다면 저는 다 참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늦게 출범을 해서 낮은 그런 인지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TV 토론을 통해서 1,300만 도민에게 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리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감정적으로 마치 이 토론을.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요번에 막말과 그 폭언의 이유가 되었던 이재명 후보의 형님이신 이재선 후보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2013년도에 제가 정신보건법을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한 적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의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이 보호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의견만으로 보호 입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된다. 그럴 정도로 이것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일인데 이것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족의 동의 없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다 작은 엄마 지영아. 네. 자느라고 못 받은 거니? 네, 저 지금 자고 있는데.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에 일찍. 작은 엄마가 네가 보낸 문자 봤거든? 네.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니?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시는 건 뭐예요?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성우나 너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와 전화 매너를 가지고 있니? 그래 내가 얘기했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니네가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네가 판단한다며.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요, 집안에 이제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2년이기냐? 2년이라니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이것을 진행했고 여기에 공무원들이 개입된 의혹이 있고 의사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의사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진료하지도 않고 문진하지도 않고 어떻게 소견서를 발급하게 됐는가. 더군다나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정신과 여기 의사 이름과 이걸 가져왔습니다만은 또 차병원 정신과 분당에 소재되어 있는 이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를 대면하고 문진하고 진료하지 않고 이런 것을 중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이 부분을 제출하게 됐는가. 그것이 과연 분당이 아니고 성남이 아니고 성남시장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가능했겠는가 하는 문제는 이거는 공정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밝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당이 또는 제가 어떻게 밝혀야 할 것인가를 조만간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위를 이용해서 누구를 강제로 입원하게 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개입됐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또 시장으로서의 교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환자의 법적 보호 의무자의 동의로 입원 조치가 필요한데 제1의 보호자인 부인이나 자식이나 그런 분들의 동의 없이 본인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70세가 넘는 노모께서 부호자 동의인 것처럼 해서 아들을 강제 입원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후보가 답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세한 그 성명은 제가 지금 배포해드린 그 내용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떨지 몰라서 그 공무원 7명, 8명의 진술서 또 두 병원 원장들의 소견의 내용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해드리거나 다음에 송부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검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도 관여가 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가 시켜서 했다. 그렇게 지금 TV 토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인의 보호 의무자가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본인과 가족이 전혀